10년 넘게 먹어왔던 당뇨약을 끊을 정도로 이 채소를 드신다면 당뇨 관리에 굉장히 좋은데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에 걸립니다.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혈당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채소만 드신다면 혈당 뚝 떨어지고 당뇨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의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당분이 그냥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쌓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원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와서 혈액 속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걸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거나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이게 당뇨의 시작이에요. 당뇨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1형 당뇨, 또 하나는 2형 당뇨예요. 먼저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이건 본인의 생활 습관과는 큰 관련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당뇨는 2형 당뇨예요. 이건 보통 중년 이후에 많이 생기고 인슐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몸이 그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췌장이 그걸 낮추려고 더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분비도 떨어지고 혈당은 더 조절이 안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건데요. 2형 당뇨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이에요.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자주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몸에 인슐린이 둔감해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엔 유전적인 영향도 받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60대로 넘어가면서 당뇨가 생기면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더 빠르고 회복은 더디게 되는데요.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벽을 계속 자극하니까 혈액이 손상되고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돼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망가지면 실명으로 이어지고요. 콩팥 혈관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인데요. 이외에도 발끝이 썩는 당뇨발도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심하면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병들도 당뇨가 있을 땐 훨씬 잘 생겨요.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데 몸속에서는 계속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알아차렸을 때는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것만 잘 챙겨 드셔도 혈당 뚝 떨어지고 당뇨 걱정 없는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깻잎이에요. 깻잎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음식인데요. 풍부한 루테올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쑥 올라가는데 깻잎 같은 채소를 같이 먹으면 이 상승 속도를 낮춰주는데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큰 역할을 해요. 또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데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깻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오르지 않는 아주 좋은 채소예요. 그리고 깻잎을 자주 드신다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거잖아요. 깻잎은 그런 손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당뇨로 인한 합병증,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게다가 비타민 A, C, 칼슘, 철분도 풍부해서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드실 때는 나트륨만 조심해서 너무 짜지 않게 양념한 깻잎 장아찌라든지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는 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2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나물로도 드시고
국에도 어울리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참 좋죠. 그런데 이 시금치가 당뇨 관리에 탁월한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찾아보시잖아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혈당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쓰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둔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또한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는 혈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밥을 먹고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특히 중년 이후엔 췌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식품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같은 성분들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시금치를 드신다면 혈관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옥산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몸속에서 칼슘이랑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것만 피하시고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라 살짝만 데쳐도 대부분 제거가 돼요. 데친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요즘 슈퍼푸드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채소가 하나 있죠? 바로 케일이에요. 주스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그냥 몸에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케일에는 당뇨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쑥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케일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예요.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이게 혈관에 큰 부담을 줘요. 그리고 케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대표적인 게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C 같은 것들인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특히 혈관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로 평생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흑염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골다공증과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을 도와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에 불과하지만 흑염소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흑염소 진액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액상차나 추출 가공 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추출물로 2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요. 흑염소 함량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값싸게 만들었으니 효과도 볼 수 없겠죠. 진짜 흑염소 진액은 황제실록처럼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무서운 건 결국 혈관 손상으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눈, 신장, 발끝, 심장 전부 혈관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케일은 이런 혈관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채소예요.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데 케일은 이걸 채워주는데 아주 좋아요. 게다가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은 높아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혈당이 훨씬 잘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식탁 위의 약이라고 불릴 만큼
효자 채소예요. 다만 케일이 생소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도 괜찮고요. 녹즙이나 스무디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날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외에도 버섯, 당근, 브로콜리도 챙겨 드시면 효과가 좋은데요. 먼저 버섯은 영양학적으로도 대단한 식재료예요.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한 데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이게 인슐린 분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데요. 고기나 면 요리를 드실 때 버섯만 잘 곁들여도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당근은 달아서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생 당근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당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가 풍부한 채소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삶아서 드실 경우엔 혈당 지수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 정도는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고요. 특히 식사하실 때 같이 곁들여 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역시 당뇨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채소예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C 덕분에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관도 지켜주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감염에도 약해지는데 이런 면역 강화 효과가 있어 좋아요. 평소에 이 채소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평소 습관들까지 더해진다면 당뇨 걱정을 더 확 줄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식사 속도인데요. 바쁘다 보니 습관처럼 밥을 빨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빨리 먹으면 혈당도 더 빨리 올라가요. 음식을 씹는 시간이 짧고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게 쌓이면 당 조절 기능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하얀 쌀밥, 국수, 빵, 과자를 평소에 자주 드시잖아요.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하게 쓰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쌀밥을 꼭 끊지 않더라도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도 정말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일상적인 움직임과 운동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하셔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땀이 안 나도 괜찮으니까 일단 꾸준히 걷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런 습관들만 잘 지켜도 당뇨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니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